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음주 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파렴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상시화하는 등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류재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 경찰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54살) A씨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10분 만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에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은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덜미를 잡혔지만 역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의 증거만 잡히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관대한 인식 탓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음주 사고를 낸 재범 운전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운전자도 16%에 이릅니다. 경찰은 앞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는 단속을 벌이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압수도 단속 적발 4번 이상에서 삼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 강화와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주간과 야간, 새벽 시간대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 활동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이 된다는 이런 상시 단속 체제로.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이달부터 석 달간은 보다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이 편하게 유치원 원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립유치원은 이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이용률이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들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와 윤파란 기자입니다. 번호가 적힌 탁구공을 뽑자 로또에 당첨된 듯 기뻐하는 학부모. 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합격한 겁니다. 15번 축하합니다. 15번 어머니 나와주세요.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런 진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입학관리 전자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다릅니다.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은 불과 5%, 서울 80%, 광주 60%, 인천 35%에 턱없이 못 미치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치입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게 참가 거부의 주된 이유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월 52만 원의 원장 기본급 보조비, 25만 원 안팎의 학급 운영비 등을 중단해 돈줄을 조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의 경우만 해도 5%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부는 참가 여부를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을 위해 처음 학교로 사용 신청 기간을 보름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산 지역 경기 침체가 실제 각종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역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변번이 외면당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7,3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5.9% 감소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은 42.7%가 줄어 앞으로도 거래 절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설사 등이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올 3분기 부산의 건축 인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18.7%나 줄었습니다. 부산은 입주 경기 실사 지수가 지난 9월 80.6에서 지난달에는 59.3까지 떨어져 입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까지 더욱 더 강화됐을 경우에는 입주 아파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존 아파트까지 시장 침체는 이제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6개 구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부산은 시장 안정을 넘어 급속한 경기 침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자들 육성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서 거래 활성화를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이미 여러 차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책 마련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 침체로 메이저 건설업체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자칫 돌이키기 힘든 백약 무효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상공계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부동산 신탁사가 설립되면 지역 현안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왜 그럴 수 있는 건지 민성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신탁회사. 금융당국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최대 3곳까지 허가가 예상되면서 부산 상공회의소가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역 금융회사,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본금 300억 원, 직원 150명 규모로 30여 개 지역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유 설비나 유유 공장 용지를 손쉽게 매각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그걸 개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가 우리 제조업에 직접 오게 되면은 우리 제조업이 좀 질적으로 성장하거나. 부산 상인은 현재 국내 11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모두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부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매출의 약 35% 정도가 우리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북항 재개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설립되면 지역 현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지역 건설 기업들의 참여도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부산 상공계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으로 지역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일정이 구청의 행정 미흡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원 100여 명은 오늘 남구청을 찾아 구청이 타당성 조사를 누락한 채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청의 미흡한 행정을 비판하고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조합원들의 항의 방문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일부에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남구청은 재건축 사업비가 10% 이상 오르면 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관리 처분 인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사업을 일시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짝퉁 부품을 수입 정품인 것처럼 속여 원전에 납품한 혐의로 프랑스 모업체 한국대리점 전 영업부장 43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박 수리업체 대표 57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프랑스 모 업체의 비상 디젤 발전기 호스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B씨에게 하청을 준 뒤 영도구의 한 소규모 공업사에서 만든 모조품을 납품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10억 원이 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37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 7채를 사들인 뒤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14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세계 항만 산업의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부산 국제 항만 컨퍼런스가 오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컨퍼런스에는 세계 선사협의회 로널드 위도우 회장과 해운 물류 분석업체 드루리의 팀파워 본부장 등 전 세계 항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